HLB 테라피틱스는 FDA와 허가 신청 전 회의를 하기로 확정되었습니다. 프리-BLA 미팅은 생물학적 의약품의 허가를 위한 BLA를 제출하기 전 신청 회사의 신청서 작성 계획과 내용이 FDA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FDA와 사전에 논의하기 위해 진행되는 회의입니다. HLB 테라피틱스는 프리-BLA 미팅 요청서에 논의하고자 하는 제조 품질 비임사항 임상에 대한 질의사항을 기술했다고 합니다. NDA는 화학물질의 신약 허가 신청을, BLA는 생물학적 의약품의 허가 신청을 의미합니다. HLB 테라피틱스는 안구건조증과 신경영양성 각막염 등 안과질환 치료제의 미국 진출을 위해 2014년 글로벌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 리젠RX사와 합작회사인 리젠트리 LLC를 2015년 1월에 설립하였다고 합니다.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 유한책임회사는 주식회사의 경직된 지배구조보다 신속하고 유연하며 탄력적인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자자가 직접 경영에 참여할 수 있으며 각 사원이 출자 금액만을 한도로 책임을 지므로 고도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초기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벤처 창업에 적합합니다. 유한책임? 그렇다면 주식회사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유한책임은 똑같습니다. 주식회사의 유한책임 사원을 주주라고 부르죠. 유한책임이라는 뜻은 회사가 빚을 지더라도 출자자는 출자액만 손해보지 그 이상의 변제 의무는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식회사가 망해도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이지 거기에 추가로 빚을 지는 건 아닙니다. 회사가 빚진 걸 내가 갚는 건 아니죠. 나는 내가 출자한 돈만 날리는 겁니다. 유한책임회사 LLC도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유한책임입니다.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대표적인 세 가지 형태라고 합니다. HLB 테라피틱스는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즉 미국 진출을 위한 기업 형태로 LLC, 유한책임회사를 선택했습니다. 설립된 기업 이름은 리젠트리입니다.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주식회사 형태로 존재하는 미국 법인은 법인이 법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 보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합니다. 그리고 주주에 대한 배당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배당금에 대해서 수령한 주주들은 개인 소득으로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합니다. 그러니까 법인세가 있습니다. 반면에 유한책임회사는 세금이 없습니다. 단지 수입에 대해서 소유주인 멤버에게 지불된 수입에 대해서 개별 세금으로 납부합니다. 한마디로 주식회사는 모아서 법인 이름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고 유한책임회사는 따로 개인 이름으로 세금을 내는 겁니다. 세금을 안 낸다는 게 아니라 세금을 법인이 내느냐 개인이 내느냐의 차이라는 것이죠. 애플이 한국에서 주식회사 대신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한 이유, 애플의 미국 본사는 애플 INC이지만 한국 지사는 애플 코리아 LLC라고 합니다. 애플의 미국 본사는 주식회사고 한국 지사는 유한책임회사라는 것이죠. 애플뿐만 아니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샤넬, 에르메스 등 다국적 기업의 한국 지사는 모두 유한책임회사라고 합니다.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모두 한국 상법상 회사의 한 종류입니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형태는 대부분 주식회사입니다. 나머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이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이유는 개인과 사업을 분리해서 쉽게 외부 투자를 받고 혹여나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개인이 전부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형태의 회사는 주식회사에 비해 불리한 점이 많다고 합니다. 실무 또한 주식회사에 맞춰져 있어 다른 형태의 회사의 경우 여러 불편이 따른다고 하죠. 그런데 왜 다국적 기업들은 유한책임회사를 이용하는 걸까요? 그건 주요 주주, 매출, 비용, 이익, 배당 등 회사의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독일 기업인 딜리버리 히어로는 한국의 음식 배달 1위 기업인 배달의 민족을 40억 달러에 인수하면서 회사 형태를 유한책임회사로 정했습니다. 한국에서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 외부 감사 및 공시 의무의 차이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회사는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고 그 감사 보고서를 공개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에서는 연결 재무제표의 작성을 위해 이전부터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문제일까? 바로 주식회사가 될 경우 그 내용을 외부에 공개해야 합니다. 유수의 다국적 기업의 한국지사가 주식회사가 된다면 그들이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 제품을 판매하는지, 그중 이익이 얼마인지, 이익 중 얼마를 본사에 보내는지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꺼리인 다국적 기업에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는 유한회사를 사용해 왔습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약칭 외부감사법을 보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의 회계처리와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회사란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를 말한다. 유한회사도 포함입니다. 법률 이름은 주식회사만 들어가 있지만 주식회사 등이기 때문에 주식회사만 있는 건 아니고 유한회사도 포함됩니다. 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는데요. 국내에서 다국적 기업의 매출 및 본사 배당 정보 비공개는 많은 비난을 받았고 결국 유한회사 또한 외부 감사를 받고 그 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주식회사만 공개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유한회사도 포함된 겁니다. 따라서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알리바바, 에르메스, 샤넬 등과 같이 기존의 유한회사로 운영했던 다국적 기업들의 매출 정보가 2020년부터 외부에 공시된다고 합니다. 그러자 최근에는 다국적 기업들이 그 법적 형태를 유한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합니다. 개정법은 외부감사의 범위를 유한회사까지 확대했지만 유한책임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네요. 법률에서 회사는 유한책임회사를 언급하지 않고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회사는 재무제표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비치 공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추가로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의 차이는 무엇일까?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유사하나 사채를 발행할 수 없고 상장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상법 개정으로 유한회사에 대한 제한이 많이 폐지됐다고 합니다. 현재는 유한회사도 주식회사와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한회사는 폐쇄회사를 전제하므로 상장을 할 수 없으며 사채도 발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고 하네요. 한국에서 굳이 상장하거나 투자를 유치할 필요가 없는 다국적 기업은 유한책임회사로의 전환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다국적 기업은 한국에서 폐쇄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특별히 문제될 게 없습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본사에서 송금받으면 되죠. 이렇게 남의 도움 없이 스스로 회사를 운영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유한책임회사를 이용하더라도 무방합니다. 괜히 불필요한 정보 유출의 위험도 낮출 수 있죠. 한국에서 상장할 이유도 없겠죠. 다국적 기업은 한국에서 한국지사를 설립할 때 유한책임회사 형태를 취하는데 HLB 테라퓨틱스도 마찬가지로 미국 진출할 때 유한책임회사 형태를 취했습니다. 미국에서 회사를 설립 시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주식회사는 회사 수입으로 잡히고 유한책임회사는 개인의 수입으로 잡힙니다.